쩍한 골목길.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도시의 슬픔을 표현하는 듯했다. 가로등 불빛이 간신히 길을 밝혀주는 늦은 밤, 도시의 대부분은 잠에 들었지만 민혁은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민혁은 26살의 청년으로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민혁과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사실상 혼자였다. 비를 맞으며 걷던 민혁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갔다. 좁은 골목길, 그는 한 여성이 2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돈이든 뭐든 빨리 내놔.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성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진정하세요. 지갑 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한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들자 민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여성을 보호하려 했다. 그만둬요? 민혁이 소리쳤다. 2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격투가 벌어졌고 민혁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친 환경에서 자라며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 명은 민혁의 강한 펀치에 쓰러졌지만 다른 한 명이 칼을 휘둘렀다. 민혁은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마침내 2번째 남자도 제압할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혁이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성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때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싸움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민혁이 안심시키며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 강도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민혁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체포했다. 잠깐만요. 이분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여성이 항의했다. 그제서야 경찰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혁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바닥에 쓰러진 강도를 체포했다. 구급대원이 와서 민혁의 팔 상처를 치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다시 한번 민혁에게 말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민혁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택시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의 조사가 끝난 후 민혁은 서연을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명함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민혁은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제서야 그녀의 직업을 알게 되었다. 윤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택시에 올라타며 작별 인사를 했고 민혁은 비에 젖은 채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일이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팔의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참으며 일을 해야 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명의 형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혁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슨 일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력 사건 관련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어리둥절한 채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혁은 취조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강력계 형사가 그를 맞이했다. 김민혁 씨, 어젯밤 오후 11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민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강도를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줬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준석이라는 40대 남성인데 당신이 목격한 강도 사건 장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당신의 것이 일치합니다. 또한 범행 현장 근처의 CCTV에 당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 DNA가? 그때 그는 어젯밤 싸움 중에 자신이 다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의 피가 현장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어젯밤에 제가 싸움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제 피가. 하지만 저는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민혁 씨, 당신을 박준석 씨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민혁은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가 겨우 말을 이었다. 민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한 젊은 변호사가 민혁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혁 씨. 저는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정태윤입니다. 국선 변호인인가요? 민혁이 물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윤서연 판사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판사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알게 되시고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서연 판사? 제가 구해드린 분이요? 네, 맞습니다. 판사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판사님 본인이 직접 나서시긴 어려운 상황이라 저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민혁은 잠시 희망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주세요. 민혁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태윤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치소에 계셔야 하지만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태윤이 떠난 후 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창문 없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혁의 사건 파일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법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정태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태윤 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다. 쉽지 않습니다, 판사님.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민혁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되었고 CCTV에도 그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민혁 씨 사이에 과거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서연은 놀랐다. 갈등이요? 어떤 갈등인가요? 피해자 박준석 씨가 민혁 씨가 일하던 건설 현장의 관리자였다고 합니다. 2달 전에 민혁 씨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가 해고당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기까지 있다니. 하지만 저는 민혁 씨가 무죄라고 확신해요. 그날 밤 그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희생자가 되었을 거예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볼게요.
태윤은 전화를 끊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요청했고 목격자들을 다시 인터뷰했다. 그러던 중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준석이 죽었다고? 한 건설 노동자가 놀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며칠 전에 모두에게 자신이 곧 해외로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태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해외요? 무슨 일로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스슬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보는 태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박준석의 과거와 최근 활동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박준석이 건설 현장에서의 직업 외에도 지하 도박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민혁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유일한 희망은 태윤 변호사와 그를 돕고 있는 윤서연 판사였다. 태윤은 박준석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사망하기 전날 밤 여러 번 같은 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번호의 주인은 강남에서 유명한 사업가 이동현이었다. 이동현. 태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면에는 불법 사업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태윤은 이동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동현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비서의 완강한 거부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동현 사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태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혹시 박준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비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요, 모르는 이름입니다. 태윤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돌아오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태윤은 이동현과 박준석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판사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박준석이 이동현이라는 사업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동현은 불법 도박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인물입니다. 서연은 이 정보를 듣고 생각에 잠겼다. 태윤 씨, 조심하세요. 이동현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저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이상한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태윤 변호사님이시죠? 이동현 사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태윤은 의아해하며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태윤을 한적한 창고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동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님,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윤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박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동현은 웃음을 지었다. 박준석, 모르는 이름인데요. 거짓말이군요. 박준석의 통화 기록을 보면 그가 죽기 전날 밤 당신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이동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변호사님. 불필요한 일에 관여하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태윤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김민혁이라는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김민혁? 이동현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그 청년이 체포되었다고요? 태윤은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네, 박준석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변호사님, 우리 거래를 하나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태윤은 망설였지만 민혁을 위해 동의했다. 좋습니다. 이동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박준석은 제 도박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는 일을 했죠. 최근에 그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태윤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제거했다는 건가요? 이동현은 차갑게 웃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님. 다만 김민혁이란 청년과 박준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민혁의 과거에 대해서요. 태윤은 혼란스러웠다. 민혁의 과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하죠. 이동현이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이제 가보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부디 조심하시길. 태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이동현의 경호원들이 그를 밖으로 안내했다. 그는 이동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민혁과 박준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고민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태윤은 민혁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혁의 가족관계, 성장 과정, 그리고 그가 일했던 모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살인자로 취급했고 교도관들도 그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점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태윤은 민혁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그는 이동현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혁에게 물었다. 민혁 씨, 혹시 박준석과의 관계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당신의 과거와 관련해서요?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과거요? 제가 그와 일했던 것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태연은 민혁이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다. 민혁 씨, 당신을 도우려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숨기면 당신을 변호하기 어려워집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박준석 씨가 제 아버지와 알고 지냈어요. 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의 아버지와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아버지는 도박 중독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박준석은 아버지가 드나들던 도박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는 큰 빚을 지고 계셨어요. 그 빚의 추심자 중 하나가 박준석이었습니다. 태윤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숨겼던 거죠?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더 유력한 용의자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복수를 위해 그를 살해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제 아버지의 비추심자였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전까지 몰랐어요. 그를 건설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의아해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제가 윤서연 판사님을 구하고 난 후 도망가던 강도 중 한 명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혁이 맞지? 그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면서 내 아버지 빚은 갚은 셈 치마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박준석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판사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태윤은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당신이 구한 판사님을 공격한 사람이 박준석의 부하였고 그 후에 박준석이 살해당했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판사님을 구한 후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군요. 이동현, 박준석,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여기에 윤서연 판사까지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민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저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 뿐인 것 같은데요. 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구치소를 나온 태유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혁에게서 들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판사님,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혁 씨의 아버지 박준석, 그리고 이동현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박준석이 판사님을 공격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왜 박준석이 나를 공격하게 했을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동현이 암시한 것처럼 민혁과 박준석 사이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이동현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에 관한 건이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죠. 하지만 그 사건에서 박준석의 이름이 언급된 것 같아요. 태유는 눈을 빛냈다. 판사님, 그 사건 파일을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서연은 법원 기록보관소에서 관련 파일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불법 도박 사건의 파일을 검토하며 박준석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이동현의 도박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로 언급되어 있었고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연은 더 자세히 파일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건의 주요 제보자 중 한 명이 김성호라는 이름이었다. 김성호, 민혁의 아버지였다. 이것 봐.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민혁의 아버지가 이동현에 대한 제보를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직후에 죽었어. 서연은 즉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윤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혁의 아버지가 이동현의 불법 도박장에 대한 제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가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태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혁의 아버지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민혁까지? 그렇습니다. 이동현이 자신의 사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준석도 그중 하나였을 수 있고요. 아마도 그가 배신했거나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태윤은 결심했다. 저는 이동현을 상대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조심하세요, 태윤 씨. 이동현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태윤은 민혁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성호의 죽음이 정말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기록과 부검 보고서를 요청했다. 한편 민혁은 구치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모두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윤은 김성호의 사망 기록을 검토하며 의문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이 사망 원인이었지만 부검 보고서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특히 혈액에서 발견된 특정 물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건 단순한 알코올 중독이 아닐 수 있어요. 태윤은 의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 물질은 특정 독극물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높은 농도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태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성호의 사망이 타살일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성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장소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김성호요?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김성호의 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 항상 혼자 있었고 많이 우울해 보였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몇 주 동안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는 것처럼요. 혹시 그가 특별히 두려워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글쎄요. 한 번은 그가 박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박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태윤은 이 정보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 김성호는 박준석이나 그와 연관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민혁까지 노리고 있었다. 태윤은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법원의 자원을 이용해 이동현과 박준석의 통화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했다. 태윤 씨, 박준석의 계좌에 특이한 입금 내역이 있어요.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5억 원이 입금되었네요. 출처는 해외 계좌인데 추적이 쉽지 않아요. 태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5억 원. 그건 단순한 급여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일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날 이동현의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거예요. 태윤은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동현이 박준석에게 돈을 지불했고 그 직후에 박준석이 살해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연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민혁이 박준석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반박할 수 없어요. 민혁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살인자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실마리가 이동현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태윤은 이동현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동현의 일상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측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민혁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태윤은 이동현이 자주 방문하는 한 클럽을 발견했다. 그는 그 클럽에 잠입하여 이동현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시도했다. 클럽에서 태윤은 이동현이 자신의 측근들과 나누는 대화를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과 함께 판사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했다. 태윤은 이것이 서연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이동현의 경호원 중 한 명이 태윤을 발견했다.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태윤은 놀라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혔고 이동현 앞으로 끌려갔다. 정태윤 변호사님, 우리 또 만나네요. 이동현은 차갑게 웃었다. 이번에는 더 사적인 자리에서요. 태윤은 겁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동현 씨,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김성호를 죽였고 박준석도 당신의 명령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혁에게 누명을 씌웠죠. 이동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법조인이니 잘 알고 계시겠죠? 증거가 있습니다. 김성호의 부검 보고서, 박준석의 계좌 내역, 그리고 당신의 통화 기록까지요. 이동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 침입한 것은 명백한 범죄죠. 태윤은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말했다. 윤서연 판사에 대한 공격도 당신이 지시한 거죠? 왜죠? 그녀가 당신의 사업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이동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세요. 태윤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 순간에 몰래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 파일이 자동으로 서연에게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경호원들은 태윤을 한적한 창고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를 의자에 묶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회다. 이동현 사장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모든 증거를 폐기한다고 약속해. 그러면 살려주지. 태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굳건히 대답했다. 난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후퇴할 수 없어. 경호원은 주먹을 들어 태윤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모두 제자리에. 경찰이다. 경호원들은 놀라서 멈추었고 경찰은 그들을 체포했다. 서연이 태윤의 녹음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태윤은 구출되었지만 이동현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이동현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고 그의 사업장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태윤을 만났다. 정말 위험한 짓을 하셨네요. 다행히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태윤은 약간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 판사님, 우리가 옳았어요. 이동현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걱정 마세요. 경찰이 이동현의 자택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박준석에게 지시한 내용과 그의 다른 범죄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태윤은 희망을 느꼈다. 그럼 민혁은 석방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박준석의 실제 살인범은 찾지 못했어요. 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이동현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는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동현의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와 전자기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동현은 여러 고위공직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윤서연의 이름도 있었다. 이동현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군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제가 그의 사업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왜 박준석이 죽었을까요? 태윤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여기 봐요, 판사님. 박준석이 이동현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경찰에 알릴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의 죽음 하루 전에 보내진 거예요. 사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박준석이 배신자였군요. 그래서 이동현이 그를 제거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민혁의 DNA가 현장에 있었을까요? 이건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박준석의 살인 현장 근처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들은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민혁과 비슷한 체형의 남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에요. 수사팀장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윤은 영상을 유심히 보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 사람 왼쪽 어깨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요. 마치 부상을 입은 것처럼요. 수사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에 병원에서 어깨 부상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진우, 이동현의 오른팔이었다. 경찰은 박진우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거주지를 급습했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아파트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민혁의 DNA를 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과 박준석 살인 현장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태윤이 서연에게 말했다. 이동현이 박준석의 배신을 알게 되고 박진우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민혁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의 DNA를 현장에 심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민혁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었군요. 김성호가 이동현의 불법 활동을 신고했고 그래서 이동현이 그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인 민혁까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어요. 민혁은 곧 석방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민혁의 석방을 명령했다. 민혁은 오랜 시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민혁은 태은과 서연을 만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희도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동현과 박진우는 여전히 도주 중이고 당신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버지의 죽음과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결심을 존중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냅시다. 민혁의 석방 이후 경찰은 이동현과 박진우를 쫓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민혁은 태윤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혁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김민혁 씨, 안녕하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즉시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이동현. 똑똑하군요. 맞아요, 저예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유의 맛이 좋습니까? 민혁은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해보세요. 이동현이 웃었다. 직접적이군요. 좋아요. 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김성호가 남긴 증거요. 그가 죽기 전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두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요.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제 아버지가 무슨 증거를 남겼다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민혁 씨. 당신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일 자정 한강공원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